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자의 정의도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돈과 자산의 규모로 부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산이 수십억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 고준이까지 되어야 부자의 기준일 정도로 개인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부의 원천과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부자의 기준. 한국 부자는 총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사전적 정의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들은 넉넉한 자산의 기준을 금융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통틀어 총자산 100억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간값으로 응답자의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했습니다. 부자라면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21년 조사 결과와 같았습니다. 한국 부자가 가장 많이 제시한 부자의 기준 금액은 총자산 100억 원 27.0%이었고 총자산 50억 원 17.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미만의 부자가 48.8%, 100억 원 이상을 선택한 부자가 51.3%로 과반수 이상의 부자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을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부자는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라고 자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부자는 전체의 4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 중에서 31.2%에 그친 반면 금융자산 30에서 50억 원 미만 부자에서는 6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에서는 76.6%가 스스로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했습니다. 총자산 규모별로도 부자 자각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인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1.6%에 불과했지만 총자산 50에서 100억 원 미만 부자에서는 절반 이상인 55.9%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 중 76.2%가 자신을 부자로 인식했습니다.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자라면 총자산 100억 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신을 부자라고 자각하는 정도는 증가했고 특히 실질적으로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의 4분의 3 이상이 스스로 부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부자의 기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의 원천. 부자의 절반 정도는 업으로 현재의 부를 축적하였고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었습니다. 한국 부자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은 사업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부동산 투자 25.3%, 상속증여 15.8%, 근로소득 11.0%, 금융투자 10.5%의 순이었습니다. 부자의 48.5%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현재 부를 축적했으며 그중 사업소득은 37.5%로 2021년에 비해 4.3%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소득은 11.0%로 전년에 비해 4.2%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부자의 총자산 규모별 부의 원천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의 기여도는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나 50억 원 이상 부자 모두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모두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부의 원천이자 성장의 기초인 종잣돈으로 최소 8억 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부를 불리는 토대가 되는 자금이 종잣돈입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면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은 평균 8.2억 원으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종잣돈의 최소 규모가 평균 6억 1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평균 11억 3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거주용 외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식, 예적금,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외 재건축 아파트의 순이었습니다. 총자산 규모에 따라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주식을 활용한 경우가 1위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총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거주용 외 아파트로 종잣돈을 마련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거주용 외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한 경우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총자산 50에서 100억 원 미만 부자는 주식,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토지 임야를 각각 2위로 꼽았습니다. 셋째, 부의 성장 동력. 1. 부자가 활용하는 첫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목표 금액 설정으로 평균 126억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평균 126억 원으로 보유한 자산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융자산 규모나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 대비 목표 금액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108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1.9배였고 금융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187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1.5배였습니다. 총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총자산 대비 목표 금액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총자산 대비 목표 금액은 2.4배였고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이 비율이 1.5배로 나타나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산 대비 목표 금액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2. 부자가 활용하는 두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부채 사용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활용하는 부채의 규모도 컸습니다. 부자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나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자가 활용하는 부채 규모는 평균 7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임대보증금이 73.6%를 차지했고 금융부채는 26.4%로 부동산으로 형성된 부채가 많았습니다. 부자가 활용하는 부채 규모는 총자산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평균 2억 4천만 원, 100억 원 이상 부자는 평균 19억 9천만 원의 부채를 보유했습니다. 부자가 활용하는 부채 비율은 총자산의 11.1%, 금융자산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7.0%,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6.6%였고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4.0%,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부자는 자산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부자들이 활용하는 세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소득이며 자금으로 규모는 연 4,800만 원 수준입니다. 부자가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한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소득이며 자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이며 자금이란 총소득에서 소비 및 세금 지출을 제외한 자금을 말합니다. 이는 가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 부자 가구의 소득잉여 자금은 연평균 4,770만 원이었습니다. 연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 부자는 소득잉여 자금이 1,150만 원으로 연 가구소득 대비 11.5%였고 연 가구소득 1억 5천만 3억 원 미만 부자는 4,850만 원으로 연 가구소득 대비 24.2%, 연 가구소득 3억 원 이상 부자는 1억 2,760만 원으로 연 가구소득 대비 36.1%였습니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부자는 소득잉여 자금이 3,520만 원으로 연 가구소득 대비 21.0%를 차지하며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의 소득잉여 자금은 7,500만 원으로 연 가구소득 대비 29.4%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잉여 자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50억 원 이상 부자의 소득잉여 자금이 6,46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연 가구소득 대비 소득잉여 자금 비중은 금융자산 30에서 50억 원 미만 부자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득잉여 자금이 큰 가구들은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배분 조정하면서 소득잉여 자금이 금융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4. 부자들이 활용하는 네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자산 배분으로 총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부자가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네 번째 동력은 적절한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규모별 소득이며 자금 대비 투자자산 배율을 통해 부자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는 전반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을 높게 배분하는 투자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배분율이 가장 높은 부자는 50억 원 이상 부자로 소득잉여 자금 대비 금융자산 배율이 77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0억 원 미만 부자의 29배, 30에서 50억 원 미만 부자의 51배와 비교할 때 가장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잉여자금 대비 부동산 투자자산 배율 역시 50억 원 이상 부자 28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투자자산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50억 원 미만 부자의 소득잉여자금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32배로 부동산 투자자산 배율 12배에 비해 높았습니다. 50에서 100억 원 미만 부자도 소득잉여자금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47배로 부동산 투자 자산 배율 29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소득잉여 자금 대비 부동산 투자 자산 배율이 66배로 금융자산 배율 49배에 비해 높게 나타나 투자 전략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부의 원천, 성장 동력은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자산은 100억 이상 보유하며 내가 원하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일과 투자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 큰 사고를 칩니다. 그 요란함이 성공과 부자로 가는 성장통이자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와 같은 직장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D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